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치명률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단양군과 제천시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9개 시군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주 음식물 쓰레기 업체 임금 누락 지급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 이틀간 1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충북에서는 오늘도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확진자 수를 세며 유행 차단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제는 언젠가 선택해야 할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치명률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청주에서는 2명이 코로나19 확진 이후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초반인 사망자는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40대 사망자는 1차 예방 접종을 했지만 이미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면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보기 힘든 이들이 사망한 이유는 기저질환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기저질환자보다 5배가량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이른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나 간경화 환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올해 초 예방 백신 접종 순위를 정할 때 이들은 1순위가 아닌 장애인 등을 포함한 2순위 접종 대상으로 밀렸습니다. 일부 기피 현상도 있었고 아직 2차 예방 접종을 못 마친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기저질환자나 만성질환자가 합병증에 걸렸을 때는 가장 취약한 걸로. 도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77명, 표면적인 치명률은 1.24%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치명률은 0.17%로 뚝 떨어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독려와 부스터샷 등을 통해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충남과 강원, 전북 지역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단양군과 제천시가 전체 지급을 전격 결정했는데 다른 시군의 향후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제천시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9.4%, 12,300여 명으로 1인당 25만 원을 제천 화폐로 지급합니다. 31억 원은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고 되도록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부 시민께 선별 지급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감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양군도 이틀 앞서 전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전체 군민의 7.2%, 2,066명에게 5억 원의 단양 사랑 상품권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도내 9개 시군의 추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나 충남과 같은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원금 공동 부담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전체 지급 여부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도의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주시는 자체 예산만으로 311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웃한 천안시의 경우 충청남도가 예산 50%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천안시와 부담을 나눴습니다. 시군 단위 분위기는 좀 달라질 걸로 보고 있죠. 이렇게 한두 군데 하다 보면 또 옆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주민들이 또 얘기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경기도발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지역 간 차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지급 대열에 합류할 도내 지자체가 추가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경찰이 오늘 충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철거 관련 계약에서 한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이 압수물을 상자에 담아 충주시청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찰이 충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5월 라이트월드 업체 측과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고 6월 말부터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철거업체를 선정했고 계약을 따낸 충주 지역 내 A업체는 곧바로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펜스부터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A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업체 한 곳이 자신의 법인과 다른 법인 명의로 10건 정도의 계약을 따낸 뒤 모든 철거를 담당했고 비용 2억 원가량을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총 비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여러 건으로 쪼개고 작업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충주 지역 내 12개 폐기물 업체는 이와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수의계약의 특성상 이런 철거 계약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과 함께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A업체가 다른 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라이트월드에 갖다 놓았던 정황도 포착해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철거 작업이 겹치지 않도록 단계별로 나누어 10건 내외의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는 등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주 청주의 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의 임금 누락 지급과 부정 취업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청주시가 왜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되죠. 이 업체가 청주시에 예산 사용 내역을 올리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올해 초 지급받은 운동화입니다. 작업 시 신는 안전화로 볼 수 없는 일반 운동화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청주시에 제출한 피복 지급 내역서에는 수거원들이 실제 받은 운동화가 아닌 훨씬 더 고가의 작업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 이 업체 수거원들은 업체가 청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장화나 방한복 등의 피복류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절단 방지 장갑은 음식물 쓰레기 기계 처리 과정에서 수거원들의 안전을 위한 가장 필수 장비 중 하나로 1년에 100개 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수거원들은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청주시가 수거원들의 피복비 명목으로 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은 연간 1인당 130만 원이 넘습니다. 지원된 예산이 수거원들에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절단값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총 금액이 990만 원 정도 한 사람. 이게 뭔지 몰라요. 청주시 위탁을 받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모두 8군데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같은 수준의 인건비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한 달 최대 70만 원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수거원으로 등록된 업체 대표의 가족은 실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단체도 청주시의 신속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의 고질적인 오랜 관행과 만행으로서 시는 그에 따른 조사와 해결을 촉구하며 청주시는 수거원들에 대한 직접 면담을 시작으로 해당 업체의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갈수록 왜소해가는 지역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제안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개헌을 촉구하며 힘을 싣고 있는데요. 지역 대표형 상원제란 지금의 국회 단원제 형태를 미국처럼 상원, 하원이 있는 양원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현재 국회는 하원이 되고 지역 대표형 국회는 상원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수도권 국회의원이 갈수록 늘어 이제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각종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수도권에 기울고 있는 국회의 힘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원 의원을 3명씩 뽑게 되면 총 51명이 각 지역을 대표해 활동하게 되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상원 의원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충북에서 지역 대표용 상원제를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지금보다 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양원제로 인해 국정 운영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충청북도에서는 지역 대표용 상원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하기로 확정했는데요. 국가적 어젠다에 충북이 나서는 절박한 이유를 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2040년 계획인구 94만 1000명을 목표로 탄소 중립 실현을 담은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안은 수소버스, 트램 등 탄소 제로 교통수단을 보급하고 제로에너지 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부문별 추진 방안이 담겼습니다. 2040 청주 도시기본계획안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동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던 난개 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두 축제는 국악과 와인이라는 이색 콘텐츠를 소재로 다음 달 7일부터 나흘 동안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영동구는 군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며 내년에 더욱 알찬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청주를 찾았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LG화학 오창 공장과 청주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천막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1호 공약은 신노동법이라며 노동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청주시 성화동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전쟁 충북유족회 회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주시 의회와 청년회의소 충북지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JB와 충청타임즈, 사단법인 징검다리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1-2022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은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순회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기부금은 도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1,700여 가구에 연탄과 난방유 등으로 지원됩니다. 청주시청 김우진 선수가 미국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에 올랐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오진혁, 김재덕 선수와 출전한 남자 단체전에서 미국을 6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안산 선수와 출전한 혼성 단체전과 리커브 남자 결승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세계 선수권 대회 역사상 첫 3관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단법인 충북언론인클럽이 충북언론을 창간했습니다. 충북언론은 매년 1회 발간되는 연간지로 창간호에서는 충북언론진단과 충북의 지역 경쟁력, 자치경찰체 출범에 관한 특집 코너를 담았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